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고의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됩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 단톡방이나 게시판과 같은 곳에서 명예훼손 가해행위를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유죄 처분을 받는다는 전제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 명예훼손죄는 설령 죄가 인정될 상황으로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 처벌불원서만 제출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당사자들에게는 다 중요한 사건으로 개별 사건의 경중은 따질 수 없을 것인데요. 다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 사건의 처벌 수위는 벌금형 수준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비교적 사안이 간단하다는 점에서 고소인은 물론이고 피고소인들 역시도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홀로 사건 대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스스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상황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샘플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간단히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소장 샘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소장 순서는 당사자들 인적사항 기재 부분, 고소 취지 부분, 상세한 고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고소사실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소장 말미에는 고소인 입장에서 제출할 증거자료들 목록을 따로 기재하면 좋고 고소장에 더하여 증거자료들을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고소장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룰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서 민원실만 가도 샘플이 비치되어 있고 검색만 해보더라도 다양한 고소장 양식 검색이 가능할 것인데요. 대략적인 내용과 순서만 맞다면 어떤 양식으로든 고소장을 작성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서면이다 보니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자 특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상대의 명예훼손적인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가 단톡방에 비방글을 게시했다 해도 그 비방글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알 수 없고 괜히 고소인 혼자만 뜨끔해서 찔린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저격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도는 충분히 인식될 수 있어야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연성입니다. 당연하겠으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공간이면 여러 명이 있는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거나 온라인이라고 한다면 단톡방이나 게시판 공간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1대1 대화방에서 욕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별도로 협박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예훼손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온라인 게시판에 비방적 표현을 게재했다면 아주 단시간만 게재하고 글을 내렸고 실제 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의 적시 또는 거짓을 적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한 표현을 쓴다거나 여러 사람이 볼 때 이해가 어려운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는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이때에는 위의 세 가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더하여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어떤 고의로 나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고소장은 피해자인 고소인의 입장을 자세히 적어서 내는 서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은 본인 입장만 간결하게 요지 위주로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 남이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반박을 해올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 고소인이 굳이 내용을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그 부분에 관해서 반박하자고 한다면 자기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경찰에 변명을 한다든지 어떤 반박 자료를 내서 어쨌든 공방을 하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 입장까지 미리 헤아려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다가 직접 가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고위공무원 반부패 범죄 같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한은 검찰청에 직고소할 수는 없으며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등기 우편으로 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처를 수신인으로 기재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내가 별도로 요청을 한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인에게 어떤 신변위협 가해가 가해질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긴박한 사건이 아닌 한은 고소장 제출 이후 수사관 배정과 고소인 조사까지만 해도 대략 1, 2주 이상은 소요되기 마련인데요.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소장 제출 후 최소 1주나 2주일 정도는 지나야 피고소인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때가 많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제출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유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